인테리어 처음인데 어디에 알아봐야 하는지, 이 가격이 비싼 건지 싼 건지 감이 안 올 때 업체 가서 바로 활용 가능하도록 영상 만들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견적서 20항목 5가지. 이거 확인하고 업체 방문하면 답답한 마음 싹 사라질 거예요. 신혼집 인테리어 하신 분을 봤는데 32평 아파트 전체 인테리어 맡겼는데 공사 끝나고 나서 옆집이랑 비교해보니까 같은 평수, 같은 자재인데 자기가 800만 원 더 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업체가 더 꼼꼼히 해줬겠지 했는데 견적서를 다시 꺼내서 항목을 하나하나 뜯어봤더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름도 없는 항목, 단가가 적혀있지 않은 항목, 심지어 공사 자체를 안 했는데 청구된 항목까지. 오늘 이 영상 인테리어 앞둔 분들이라면 꼭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항목들 업체 측에서 절대 먼저 설명 안 해줘요. 물어봐야 알려주고 심지어 물어봐도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 알고 가면 달라요. 견적서 받는 순간부터 협상 시작되거든요. 오늘 5가지만 알고 가셔도 최소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 그냥 세어가는 돈 막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인테리어 견적서 처음 받으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LX 진 필름지 시공 일식, 시 교체 및 코킹 처리, 폴리싱 타일 600에 600 줄름 포함. 이런 말 저도 처음엔 외계어였어요. 그리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 업계가 오랫동안 일반 소비자가 잘 모르도록 용어를 어렵게 유지해온 측면이 있어요. 모르면 못 따지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항목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제 견적서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20항목 5가지. 첫 번째, 일식이라는 표현입니다. 견적서에서 이렇게 적혀있는 거 보셨어요? 도배 일식 150만원. 일식이 뭔지 아세요? 그냥 전부 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자재로 어떤 틀을 쓰는지, 평단 단가가 얼마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최고예요. 나중에 자재 올랐다, 공사 범위 늘었다 하면서 추가 비용 청구하기도 편하고 소비자는 뭘 얼마에 했는지 증명도 못하거든요. 대처법은 일식이라고 적힌 항목을 무조건 쪼개달라고 하세요. 자재명, 수량, 단가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것만 해도 불필요한 비용 10%에서 20%까지 잡힐 수 있어요. 두 번째 항목, 브랜드 등급 없는 자재 표기. 두 번째는 자재 표기 문제입니다. 견적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강마루 시공 평당 8만원. 강마루가 뭔지는 알겠는데 어느 브랜드, 어느 등급인지 없잖아요. 강마루는 평당 3만원짜리도 있고 15만원짜리도 있고 8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막상 들어오는 자재가 3만원짜리면 소비자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미 시공해서 바닥에 깔아버리면 끝이거든요. 대처법은 자재는 반드시 브랜드명, 제품명, 색상 코드까지 요청하세요. 예를 들어 동아자연 마루 클릭 강마루 HB701 이 정도로 특정이 되어야 나중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항목 3. 재정비, 간접비, 이름만 다른 이중 청구. 세 번째가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견적서 맨 아래 보시면 재경비 5%, 간접비 3%, 이윤 10% 이런 항목들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얼핏 보면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인테리어 업체 견적에는 이미 업체 마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윤 10%는 마진 위에 또 마진을 얻는 거예요. 3천만원짜리 공사라면 이것만 해도 500만원 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재경비, 간접비, 이윤이 별도 항목으로 있으면 이미 단가에 포함된 거 아니냐고 꼭 물어보세요. 대부분 업체가 이 질문에 약해요. 협상의 여지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항목 네 번째, 철거비, 가장 부풀리기 쉬운 항목. 네 번째는 철거비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감이 없는 항목이에요.
공사 전에 없애버리는 거라 사진도 남기기 어렵고 공사가 적정한지 모르니까 그냥 믿고 사인하게 돼요. 32평 기준 전체 철거 적정비는 보통 80에서 120선 사이예요. 그런데 250만 원짜리 견적서도 실제로 받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철거가 비쌀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욕실 타일이 두꺼운 경우, 성면 자재가 있는 경우, 그럴 땐 이유가 설명이 돼야 해요. 대처법, 철거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눠달라 하세요. 욕실 철거, 주방 철거, 방 철거 각각 따로요. 32평 기준 150만 원 이상이면 이유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5번째, AS 보증. 있어 보이지만 효력 없는 문구. 마지막 5번째, AS 보증 관련입니다. 견적서나 계약서에 2년 AS 보장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 사실 거의 의미가 없어요. 어떤 하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며칠 내에 이런 구체적인 조건이 없으면 업체가 이건 AS 범위가 아닙니다. 한마디 하는 순간 끝이거든요. 실제로 시공 6개월 만에 타일 들뜸 생겼는데 업체 연락이 안 된다는 경우도 봤어요. 대처법은 견적서에 AS 항목은 이렇게 요청하세요. 시공 완료 후 1년 이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7일 이내 보수 조치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업체가 거부하면 그 자체가 신호예요. 오늘 5가지 항목을 정리해드렸는데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 PDF를 만들어뒀어요. 설명란 링크에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견적서 받았을 때 옆에 놓고 하나하나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견적서 직접 보는 게 막막하신 분들, 제가 직접 봐드리는 서비스도 있고 설명란 링크에 있으니까 부담 없이 와서 물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고 다음 영상에는 실제 견적서 받았을 때 업체랑 어떻게 협상해야 되는지 그 스크립트 가져올게요.